네, 이제 그런데 예,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우버. 야, 제가 이제 우버 솔직히 닦아놓고 말해서 미국 대선 정말 바빴습니다. 11월 3일에 미국 대선 11월 4일이죠. 미국 대선 내용도 봐야 되지. 또 사실 또 내가 그토록 아끼는 또 우버도 봐줘야 되지. 이제 개 바빴습니다. 우버 같은 경우는 Prop 22 법안이 있었죠. AB5에서 조금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Prop 22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민투표가 바로 그 대선 날이 있었더라 이 말이지요. 깔끔하게 이겨버렸네. 우버가 깔끔하게 이겨버렸어. 이겨버려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버 40달러가 회복이 됐다 이 말입니다. 회복이 됐다. 이제 회복은 했는데 또 주벙이 또 이렇게 또 버티고 있네요. 여기 또 박스. 이제 이걸 또 뛰어넘어야 45달러 공모가를 뛰어넘을 것이고, 우버의 처음에 그 기업의 가치평가가 가치가 애초에 140조 원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과대평가됐다라는 그런 말들 때문에 다시 조정이 돼가지고 공모가 45달러 확정이 됐고, 8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9조로 이제 확정이 됐다,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럼 889조도 과대평가다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고맙게도 현재 주가는 40달러를 회복을 했고요. 현재 앞으로의 우버의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 저는 딱 깨놓고 말해서 애초에 나왔던 썰 140조가 우버의 최초의 기본 가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준으로 우버의 가치 평가를 하고 그 기준으로 우버의 어떤 그 매매 전략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가장 무엇보다도 우버가 당면했던 너무 좀 과대평가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캘리포니아의 어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자칫하면 일을 못한다라는 거, AB5의 법률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불확실성 제거를 Prop 22에서 그 승리함으로써 그런 어떤 그 불확실성 제거는 해소가 됐다. 불확실성은 분명히 해소가 됐다라는 게 좋은 점으로 봐집니다. 그러나 11월 5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11월 6일 아침인데 우버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딱 해놓고 말해서 나는 우버의 실적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송수단이고 항공수단이고 간에 전체적으로 누구나 지금 발에 묶여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우버의 실적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뭐 월스트리트가에서도 전체적으로 우버의 실적은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은 좋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치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우버의 기사를 보게 되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고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미 증권가에서는 우버의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지 않더라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딱 그 기사인데 전체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곰곰이 따지고 보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실적 부분을 상쇄시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하는 사업이 운송수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버이츠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요기요라든지 배달의 민족에 해당하는 그 사업을 하는데 우버이츠가 예상외를 선방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어떤 발전 가능성을 두고 있는 그런 기사의 내용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Uber reports its third quarter 2020 earnings after the closing bell on Thursday, beating analyst expectation of solid growth from its business. 근데 이제 solid growth, 견고한 성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impact of the ongoing coronavirus pandemic continues to be a concern for Uber's main rice business. 이제 우버의 메인 산업은 염려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실적 발표 전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캘리포니아의 Prop 22에서 이겼다라고 참 좋아해서 축배를 들고 있었고 어차피 실적 발표가 그 다음날 이어질 것이라고 알고 있었고 근데 그 실적 발표가 실적의 결과가 역시 뭐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건 뭐 걔도 알고 뭐 월가도 알고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문제는 지금 이건 것 같습니다. The company's stock was down more than 2% following the report. 이제 이 보고서가 나고 2% 이상 이제 그 장후에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2%가 됐든 3%가 됐든 5%가 됐든 뭐 10%가 됐든 노상관인 것 같습니다. 이 $40를 지지를 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이제 현재에 대한 그런 그 기사적 내용인 것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버에 대한 미래의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언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Reassure investors on a conference call Thursday that the company has a path to profitability.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회사가 수익성의 길을 걷고 있다. has a path to profitability. 수익성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는 실적이 좋같아도 미래는 전망이 있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 is confident Uber will achieve its goal of a quarterly adjusted profit by the end of next year, and that the delivery business would reverse its losses next year too. 우버가 현재 수익성의 길을 걷고 있다. 즉 이제 지금 시행착오의 길을 걷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신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년 말까지 봐달라 이거죠. 내년 next year, 내년쯤 되면 reverse its losses. 손실을 말하면 상쇄시킬 것이다. 즉 반전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말 끝에 after an initial recoil to the financial report sent the stock falling as much as 5.9%. 기획은요. 전 몰랐습니다. 5.9%나 하락했었네요. 장후에 5.9%나 하락했었네요. 초기에 그렇겠네요. 은혜,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좀 미래 가능성을 뒀다면 그렇게 또 팔 수 있을까? 어쨌든 5.9% 하락을 했었는데 The CEO's comments blunted some of the reactions. 그런데 이제 CEO의 발언은 일부 반응을 blunted, 말하자면 흐리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The shares were down about 1% by the end of the conference call. 컨퍼런스 콜이 끝날 무렵에 주가가 약 다시 1% 줄였군요.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버가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회사인데다가 또 과대평가됐다라고 여기저기서 막 지랄들 하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실적이 안 좋은데다가 캘리포니아니 얼마 전에 영국으로부터니 여러 가지 뭐 각지 세계 미국 내에서만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전 세계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전부 다 일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우버이츠가 상쇄시켰으니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CEO가 아주 머리가 잘 들어가. Delivery continues to be benefit from the pandemic. 이 배달은 우리나라도 이제 택배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택배 산업이 그 붐이 일었어요. 원래 이제 뭐 택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던 상황에서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택배 배송이 많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이제 거기서 어떤 틈새 시장을 찾았던 거죠. Delivery continues to be. 그러니까 원래 우버가 사실 대면 산업이지 않습니까? 운송 산업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배달 산업, 그러니까 우버이츠와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Delivery continues to benefit from the pandemic. 대유행 팬데믹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걸 계속하고 있다. 현재 시제로 쓰고 있죠. Sales for that division increased 125% in the third quarter. 3분기에 매출이 125% 증가. 그래서 exceeding estimates of 113%. 113%인데 그걸 뛰어넘었다. It's mostly meal delivery. 먹는 거였죠. 요기요 같은 거.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뭐 식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will alone your lower margin categories including groceries, prescription and packages are also included. 다른 것도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Uber suggested delivery could emerge. 여기서 틈새 시장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우버가 배달 산업에서 뭔가를 하나 갑자기 출현시켰다고 합니다. 어디서? From the pandemic. 어느 상황에서? 팬데믹,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죠. 원급이냐 비교급이냐. As big. 똑같이 클 수도 있고 or bigger, 더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원래 자기 산업인 then ride hailing, 탈 것, 그러니까 타는 것, 그죠? 원래 운송 산업보다 어떻게 보면 이 배달 산업으로 인해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버가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다 보면 우버가 캘리포니아 프롭 22가 크게 판을 뒤집어 놔버렸다. 그러니까 우버의 앞에 어떤 안개가 있었다면 그 안개를 걷어놔 버렸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다. 실적은 개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크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운송산업에 원래 영향이 있었는데다가 이번에 타격이 조금 있었고 그 실적의 하향이 예상치보다 조금 더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상쇄시킨 것은 의외로 우버이츠와 같은 배달 산업이었고 그로 인해서 수익률은 앞으로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더 플러스 효과다. 어쨌든 저는 메지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견고하게 상승이 예쁘게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로 슈팅이 역시 강하게 나오려고 꿈틀꿈틀 거리다가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살짝 조정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메지온 검색을 해보시면 메지온의 재료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NDA 신청인데 더불어서 어제 공시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무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 일부 재매각 이건 이제 이 회사 측에서 콜옵션을 행사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 이제 신한금투가 요리를 잘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처분의 목적은 중요하겠죠.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 자금 확보가 있었다. 메지온이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 차트가 참 예쁩니다. 하지만 메지온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료도 튼튼합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적이 썩 좋지를 못했다라는 점이죠. 이 부분이 아마 메지온 어제의 공시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9월 7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권, 그러니까 상단 박스권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52,300원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월봉이 거뜬하게 57,000원 이 월봉이 이제 쌍봉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쌍봉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요. 하나솔루션은 이 박스 상단에서 이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우위를 두면서 더불어서 니콜라가 최근 몇 주 동안 이 바닥을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솔루션만의 독특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만한 원동력은 없었다. 더불어서 최근 대선의 결과가 의외로 트럼프의 재선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연발 나오면서 하나솔루션이 10% 가까이 10% 정도 하락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기관도 대량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현재 시점에서 하나솔루션이 다시 이틀날 상승을 테스트했습니다. 다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이 뒤집힌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봐줍니다. 쌍봉에 월봉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 번에 전고를 뚫기는 어렵다라는 점은 우선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제 하나솔루션이 남은 이슈가 뭐냐 이제 바이든의 재료는 이미 사실 소멸이 된 것 같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당선이 돼서 친환경 산업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의 어떤 사업의 발전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기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한 이제 그것이 실적 부분에서 반영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솔루션의 남은 재료는 무엇이냐? 니콜라에 대한 그런 재료도 있을 것이고 가장 무엇보다도 당면한 과제인 곧 실적 발표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실적에 괄목할 만한 어떤 상승이 있었으며 그로 기반해서 다음 분기에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측 가능성
즉 어떤 실적의 발표가 하나솔루션의 당면은 가장 가까운 그 52,300원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쯤이죠. 아마 10월 초인 것 같은데요. 그때 일부 비중을 매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일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역시 2분의 1 정도를 오늘 매도 처리했습니다. 이제 나머지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어떤 실적 발표와 관련돼서 또는 어떤 니콜라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슈팅이 나올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비중 조절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네요.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슈팅이 강하게 나오네.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염려했었던 점이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 부분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계속 올라가지 마라. 그래서 10월 3일에 투경 지정 예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월 2일에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니까 투경을 먹었죠. 근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매 거래가 정지가 예고가 됐고 결국 정지가 됐습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는 오늘부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까지 갔습니다. 박셀바이오가 물론 이제 재료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떤 동물의 항암 치료제 개발을 한다. 그리고 바이오의 어떤 그 간암 치료제에 대한 어떤 명백한 큰 어떤 임상 성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만으로 주가가 단기간에 바닥에서 무려 몇 배입니까? 거의 뭐 4배 정도 뛰어 올랐으니까 이건 조금 이제 과도하다라고 지금은 조금 이제 과한 국면이다라고 봐지고 과도하게 올라가는 점이 어떤 그 좀 무리가 될 수 있겠다 주가에. 그래서 이번 주 초에 비중을 일부 좀 털어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현재로서는 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두 가지죠. 세력이 털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내려온다라기보다는 세력이 다 턴 것처럼 트릭을 주어서 다시 2차 파동이 올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아마 전자에 가깝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후자의 가능성도 있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거래량이라든 주가의 어떤 파동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어떤 모멘텀과 관련된 이슈와 결합해서 판단을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과열 구간이다라는 부분은 명백히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지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이지바이오 저는 11월 5일에 첫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뻔하죠 뭐. 스토리가 돌아가는 게 뻔하죠. 뭐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뻔하지요. 오늘 마이너스 9.7% 하락했네요. 이 부분 충분한 아름다운 조정이 인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세의 끝이냐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시가 떴지요.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를 과연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단일가를 먹을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지요. 그런데 이제 교묘하게 여러분 아시죠? 11월 11일에 권리락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권리락이 들어가고 12월에 무상증자가 신주 상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하순경에 거래가 정지되지요. 익명 분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다시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 패턴을 잘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CI입니다. SCI 평가정보. SCI가 최근에 별로 썩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토스가 최대 주주의 지분 일부 매각이라는 공시와 더불어서 토스가 가장 유력한 매수자일 것 같았는데 토스가 이제 간을 보는 겁니다. SCI 주가가 너무 올라버렸어. 그래서 토스 입장에서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즉 가격이 너무 비싸서 토스가 뺀지났다는 결국 뭐 그런 얘기인데 글쎄요. 현재 제가 봤을 때는 SCI가
글쎄요, 뭐, 조금 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매수한다라는 거. 하지만 아직까지 차트는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 언젠가는 누군가는 매수하겠죠. 뭐, 네이버가 매수했든, 매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SCI 평가정보 회사 자체의 어떤 그 사업 자체가 매력적인 회사지 않습니까? 데이터 3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기 때문에 탐내는 회사가 토스가 아니더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건 당연히 단기간에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죠. 왜? 토스가 사지 않아서 토스와의 어떤 거래가 불발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비쌌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비쌌다라고.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토스가 잘하면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답답한 종목도 있고, 또 말씀을,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이제 의견입니다. 이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왜 사셨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중에서 몇 가지 조금 더, 내가 봤을 때 몇 가지 종목을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제 말은 절대적으로, 계산에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이래요. 개별적인 재료가 아니고, 테마로 많이 들어가셨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이게 아주 심도 깊게는 제가 못 들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몇 가지만 추려서 국일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국일제지를 왜 사셨을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래핀 관련주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월봉이에서 크게 작년 11월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지선을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나 안 있나 지금 이제 절벽 아래서 간당간당 하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재료가 있죠. 그 연말에 시제품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그래핀 관련주는요, 가시적인 솔직히 하나솔루션이 됐든 니콜라가 됐든 또 우버가 됐든 어떤 주식이 됐든 가시적인 성과가 구체화가 될 때 그 주가의 가능성이 상승세로 타게 됩니다. 이 국일제지가 그래핀 관련주인데 시제품을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실적으로 영향을 갈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가 언제 발생하느냐가 가장 첫 문제이자 의문점인 것 같고요. 이 회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전환사채 물량 또한 공시를 보시면 최근에도 전환사채 추가 상장이 있었고 제4차, 3차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전환사채가 전환 청구권 행사가 고점에서 한번 발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 상장이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래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단순 테마만으로 앞으로 11월 1일에 정고를 뚫을까라는 건 의문점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와 주어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우선 제 개인적인 국일제지 생각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은 피부 그리고 줄기세포 관련 회사이지요. 공모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공모가가 16,000원이었습니다. 2018년 주식이 상장하자마자 공모가 16,000원이었는데 52,6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실적이 좋다라고 하죠. 이 회사 참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상장될 무렵에 이 동구바이오 제약에 대한 뉴스가 뭐가 나냐면 계속 저평가됐다. 그래서 16,000원이었는데 시장에 신규 상장이 올라가자마자 주가가 너무 고평가가 됐네요. 지금 주가는 하단에 있고 최근에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모르지만 움직임의 전환이 올 6월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이 동구바이오 제약의 어떤 우수성은 이미 선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실적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단에서 왔다 갔다 할 때 25,000원 기점으로 뭔가의 어떤 움직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만 기억하십시오. 공모가가 16,000원이었다. 우리 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야, 우리 기술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그린 뉴딜 관련주네요. 근데 실적이 좋습니까? 실적이 좋을까요? 이 역시 그린 뉴딜 관련주 같은 경우는 글쎄요. 우리 기술이 실적이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테마로 주가가 많이 올랐고, 역시 제가 금방 구기제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다시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테마로 9월 29일에 올라간 1645원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을까? 또 다른 어떤 이 회사만의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좀 우리 기술이 보여주면 좋겠다. 자, UTI도 2017년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2019년도에 크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폴더블 폰 테마로 올라간 것 같다, 그죠? 중간에 처음에 상장되고 2018년도에 무상증자도 있었고요. 좋은 소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좋은 소재는 다 나왔다. 좋은 소재는 다 나왔네요. 회사는 조금 좋고 튼튼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배당, 뭐 현금 배당도 한다고 그러고 좋은 회사인 것 같기는 한데, 단기적으로 19년도에 너무 큰 시세가 나와버려가지고 그 다음 시세까지 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저항이 16,000원대에 너무 강하고요. 이게 조금 걸립니다. 나머지 것들도 제가 다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또 편집도 해야 되고 바빠서 이번 한 주 동안 바빴습니다. 뭐 미국 대선 또 아주 재밌게 본다고 사실은 바빴고, 그리고 과연 트럼프 관련주냐 아니면 바이든 관련주냐, 저는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어떤 대통령 선거와 미국 대통령 선거의 테마성 이슈로 하나 솔루션을 매수한 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그 대선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그 회사의 어떤 자체의 개별적인 부분을 특징을 보지 못하고 너무 테마성 위주로 이 미국 대선을 바라본 것이 단기적으로는 뭐 그 주가의 어떤 급등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건 썩 좋지 못한 그 트렌드다라고 봐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뭐 박셀바이오도 살펴본다고 바빴고 이지바이오도 계속 뭐 주가의 움직임을 상당히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본다고도 조금 바빴고, 또 우버가 또 11월 3일에 대선 발표와 동시에 또 주민투표가 어떤 식으로, 저는 물론 뭐 우승이란다 뭐 이길 것이라고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뭐 이런저런 어떤 이슈들을 본다고 참 바빴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는 또 이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내년에 유력한 주식이 무엇이냐. 이제 뭐 다음 주면 실적 발표가 착착 나올 것이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4분기 실적 그리고 2021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좀 공을 들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살짝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장 요즘에 좀 재밌게 또는 호기심 있게, 그리고 제가 돈 냄새를 맡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최근에 거래 재개한 회사입니다. 계속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모든 악재가 벗어나서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하지만 단기간에 오를 것 같지는 않고 내년 초 상승 가능한 그런 종목 하나 보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현재 수익 전환을 했고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줍줍해 나갈 종목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